네, 기발한 장박사의 장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손흥민이 어디로 간다고요?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독일의 레버쿠젠 팀을 떠나서 지금 영국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허스퍼스와 협상 막바지 단계. 토트넘 이름이 원래 네, 토트넘이 이제 런던 북쪽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고요. 팀 이름이고. 허스퍼스라는 건 뭐죠? 허스퍼스라는 건 이제 팀의 별칭입니다. 아, 토트넘 허스퍼스라고 다 길게 부르는군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토트넘이라고 해도 토트넘이라고 네, 토트넘. 부르든지. 네. 이영표 선수가 예전에 좀 뛴 적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돼서 가나요? 잘 돼서 갑니다. 이적료가 무려 3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409억 원인데요. 한 달 전만 해도 거래 가격이 2,500만 유로였으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500만 유로 값이 뛰었습니다. 요거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 400억이 이적료, 네. 409억 원이라 하면 이적료,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사가는 토트넘 구단이 레버쿠젠 구단에 지불하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2년 전에 함부르크 SV, 그러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SV에서 레버쿠젠이 손흥민 선수를 사오면서 지불했던 돈이 1,000만 유로니까 2년 동안 잘 써먹고 네. 수익률 200%군요. 그렇죠. 3배 뛴 값에 이거 뭐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그럼 손흥민은 뭘 받나요? 얼마나 받겠나요? 조건이 좀 나왔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레버쿠젠에서 받는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3천만 유로를 받고 이적될 정도 같으면 네. 본인 연봉도 굉장히 오를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의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현재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만 통과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바로 실전에 나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 손흥민 골 모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봤어요. 센세이셔널. 네. 센세이셔널이 아니고 손세이셔널 별명. 네. 어떤 때는 뭐 헤트트릭도 그렇습니다. 했던 기억이 잘 네. 있어요. 박지성과 비기면 박지성 선수의 비기면은 이적료가 한 6배쯤 많죠. 아우, 그래요? 네. 사실은 아시아 선수 중에 이제 가장 이적료를 많이 받았던 선수가 나카타 히데토시라는 일본 선수인데, 나카타. 네. AS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세리아의 AS 로마에서 파르마라는 팀으로 이적하면서 받은 돈이 2,600만 유로. 물론 당시는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때 나카타 히데토시 선수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나카타 선수가 머리를 짧게 까르고 약간 노란 물 들이고 다니던 그 친구구나. 아닙니다. 좀 이렇게 골 넣고 나서도 이렇게 쿨한 표정을 지었던 9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축구의 에이스였던. 네. 그럼 손흥민은 언제부터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는 시즌 중이죠. 시즌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 오프 중에 그리고 시즌 초에 얼마 동안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죠. 나카타 선수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선수가 저 한국 3세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나카타 히데토시. 네. 뭐 이런 가지고는 알 수 없군요. 네. 이런 가지고는. 아무튼 손흥민 선수 현재 한국 선수 중에서는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곧 중국 전성기를 가게 돼 있죠. 네. 뭐 전성기이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일 승전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이 표방하는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 반파시스트라는데 누가 포함되는가 하는 건데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이름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이다 이런 해석을 아마 최근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굳이 반파시스트 전쟁이라고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 중국은 저 일본하고만 싸웠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일본과 싸웠느냐 이것도 그 얘기 사실은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일단 그때는 이제 그 장개석이 이끌던 이른바 중화민국 정부가 예. 중화민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싸웠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2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946년에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이 결별을 하면서 이른바 제2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죠. 예. 그리고 제2차 국공내전이 끝나는 1949년 12월 요때 이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본토를 장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예.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은 장개석의 일종의 휘하 부대 정도 역할, 그리고 2차 대전 때 장개석 부대가 실제로 일본과 전쟁하는 동안에 이 공산당 예. 군은 이른바 자기들 실속 차리느라고 뭐 돌아다니기에 바빴지. 그러니까 장개석 뒤통수나 쳤다는 주장도 그렇죠. 있어요. 네, 실제로 일본과 싸운 적이 없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전승절이라고 그래서 기념을 한다. 요거는 좀 역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장개석의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사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게 어느 회담이었나요? 카이로 회담이었나요? 왜 저 루즈벨트하고 네. 스탈린하고 네. 장개석하고 그게 이제 그때 카이로 처칠이 회담. 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장개석이 역사의 무대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냐면요. 예. 1945년 7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고, 예. 그래서 유럽 전승일은 5월 8일이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만 항복하면 된다. 예. 거의 일본의 패망이 확정적이던 1945년 7월 17일 예.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예. 그리고 처칠 영국 수상, 예. 그 다음에 장제스, 예. 세 사람이 모여서 예. 7월 26일 날 만든 문서가 이른바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요 문서의 포츠담 선언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여기에 서명한 세 사람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그리고 장제스. 그러니까 동양의 대표자가 장제스였다는 얘기고요. 예. 스탈린은 8월 8일 날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은 건데 스탈린은 8월 8일 참전과 동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명에 참여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장개석이 장개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의 이른바 공산당 보택동의 공산당은 존재감이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반국가 세력이었죠. 그동안 그렇죠. 그 시절만 해도. 네. 그러다가 이제 제1차 그 국공 합작 예. 요거를 하면서 장개석과는 좀 내전을 좀 휴전했다고 예.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이지 2차 대전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8월 9월 2일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은 9월 3일이고요. 예. 미국은 9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미국이 9월 2일 날 일본으로부터 미드웨이 함상에서 항복 문서를 네, 미주리오 선상에서 무조건 항복 예. 문서. 여기 이제 그거를 서명 시 누구죠? 그 외상했던 시게마츠 마모루. 시게마츠 마모루. 네. 시게미츠 마모루에게 항복 문서를 9월 2일 날 받아가지고 중국 측에 넘겨준 것이 9월 3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복 문서를 받은 것은 장개석 정부죠. 장개석 정부죠.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이른바 중화민국이죠. 예. 중화민국이죠. 민국 정부가 받았고 예. 하나 이제 잠깐 옆길로 세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시게미츠 마모루 예. 일본의 외무성 그리고 대동아성 장관이었습니다. 예. 대동아성이라는 건 뭐 하여튼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예. 전체고요. 예.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직전에는 전권 대사라는 예.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한국사와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예.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던졌을 때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 영화에 보면은 미주리오 선상에 올라가고 그 갑판을 걸어갈 때도 좀 이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요건 이제 윤봉길 의사 때문에 다친 거고 요 상처를 지난번에 그 시계믹스가 네. 쓴 책을 저희 그 정규제 뉴스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배진영 차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 날짜를 마치 중국 공산당이 지금 싸워서 일본에 이긴 것처럼 네. 포장을 해가지고 네. 이거 이제 항일 전쟁 승리 요거는 뭐 역사적인 팩트나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건데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역사가 알고 예. 그러니까 뒤에 애매하게 붙인 거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이러면은 뭔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주의 세계 전부를 파시스트라고 불러왔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네.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6.25 전쟁에 대한 참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25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국에서 쓰는 공식적인 6.25의 명칭, 역사적인 명칭이 예. 항미 원조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한을 도운 전쟁이다. 그럼 이거는 역사적 명칭 자체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네. 그 우리 장 박사는 그거 모르시나요? 최근에 네. 슬쩍 중국이 그 전쟁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 뭐라고 바꿨어요? 조선 전쟁으로 바꿨어요. 아 조선 전쟁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반성의 여지는 있는 거죠. 네. 중국 쪽에서. 예. 그러니까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에서 슬쩍 공식 문서에 지금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네, 조선 전쟁으로 슬쩍 표현하는 거로 바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진해가 뭐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아마도 한국에 뭔가 설득할 필요성, 네. 한국과의 관계를 뭔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 예. 또 이 북한에 대한 뭔가 새로운 어떤 입장 예.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된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중국은 원래 이렇게 그 명칭을 가지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그렇습니다. 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항미 원조라는 게 지금 살짝 빠지고 조선 전쟁으로 돼 있다는 것들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마 중국 내부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뭐 예. 이런 갈등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거나 이 중국은 아무튼 일본하고 싸우는 일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라죠. 예, 별로 뭐 예.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때 예.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이완으로 간 예전에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지 예, 않습니까? 세계가 그래도 이 자유중국의 공헌을 인정해서 예. 타이완으로 쫓겨간 다음에도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예. 70년대까지 그렇습니다. 유지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정말 이 국제사회 이 외교가의 그 사실 우리로서는 이 대만에 대해서도 요즘 참 지금은 이 대만을 잊어먹은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만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측면에서 특히나 네. 장개석과 이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런 기회에 좀 한번 좀 네. 기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예. 덧붙이자면 어떤 인물에 대한 그 평전 책이 나온 예. 게 있습니다. 예. 그는 반대자들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수첩을 듣고 그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예. 요게 장개석에 대한 인물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개석이 요런 것만 좀 잘 관리를 했어도
국공내전에 지지만 않았어도 많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국내전에 지지 하지만 않았어도 네.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건 역사적 사건이죠. 아무튼 장개석 본인도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뭔가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또 평가들이 복잡하게 있을 수 이건 있다고 아니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발한 장 박사 시간에 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금 지식이 되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이 관련돼 있는 지나간 한 근 100년 네, 또는 뭐 이 개항기부터 따지면 130-40년 예, 정도 역사를 쭉 한번 주요 장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주기. 사실 저는 우리 네. 장 박사가 뭐 다 별비의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얘기들을 좀 그 많이 구한말부터 할까요?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현화라는 희곡 작가가 쓰신 작품에 예. 불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작품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에 떠도는 전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을사 보호 조약 때 일본 관리가 한국의 모 대신에게 자 이제 이 한일 합방 조약에 당신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불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냐, 불가냐. 네, 그랬더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얼마나 머리 써서 만든 답변이겠습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글자 끊어 읽기에 따라서는 예스도 되고 노도 되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 팩트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그 민간에는 누군가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아주 소문이 쭉 유포가 그런 됐었다. 얘기들 앞으로 좀 많이 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재미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